네, 소위 빅5라고 불리는 서울대,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정부 의대 정원 반발해서 오늘까지 전원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 오전 6시 이후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상황 관련해서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 이름이 좀 어렵죠, 발음하기가? 신현영, 예, 예. 현영. 현영. 예. 예, 자연스럽게 해주십시오. 이게 네. 지금 저 의사시니까 예. 저도 이제 친구들이 의사들이 많은데 이 확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의원님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입장이시죠? 실제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네. 뭐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를 당하면서 아 정말 의사가 부족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역이 심해, 지역이. 예, 지금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국민적인 그런 네. 공감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난주에 필수의료 지역 공공의료 TF 하면서 시민단체 그리고 환자단체 이런 분들과 소통을 하는데 핵심은 2,000명이 아니다. 우리는 2,000명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과 필수 의료에 필요한 의사들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방식으로의 의대 정원 확대가 과연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요. 양보다는 질 그리고 내부에서의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추가적으로 한 15,000명 증원이 필요하다. 이 규모 2,000명, 뭐 15,000명,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오늘도 보도가 되긴 했지만 실제로 15,000명?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계속 정부와 브리핑을 매일 하면서 이 수치를 주입하고 있다고 보이는 건데요. 예. 실제로 그동안의 의사 그 수요에 대한 연구들은 여러 개가 있었죠. 뭐 KDI나 아니면 그렇죠. 보건사회 연구원이나 아니면 서울대 교수님의 연구도 있었는데 명확하게 서울의대 연구자이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추계 연구를 한 것은 의사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다에 대한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의료 시스템이 지금 이 방식으로 가면 오히려 재정도 거덜날 수 있고 그리고 의료 과잉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적정수를 논하기 이전에 시스템을 먼저 개선하라는 이야기다. 근데 지금 정부가 15,000명을 얘기하는 거는 여러 연구들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근거로 짜집기 한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팩트 체크를 하다 보면 이런 정부의 잘못된 브리핑이나 거짓말들이 드러날 수 있는데 지금 의료계는 그런 대응보다는 오히려 뭔가 현장을 떠나는 방식으로의 파업 얘기만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저 의사 국회의원으로서는 되게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의대 교수님들 그리고 의학 교육을 하시는 현장에 목소리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들으면 2,000명 불가능하다. 우리는 정부에 그렇게 얘기했다. 불가능하다는 게 뭐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현장에서 2,000명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는 예. 기초의학, 임상의학 이런 의대 6년의 커리큘럼이 너무 지금으로서는 수용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이야기들은 이미 전달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장의 의과대학 수요조사 그리고 현지 실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다. 수용 가능성 있고 인증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면에는 실제로 지금 40개 의과대학에서는 수요조사를 할 때 아무래도 의대 학장님이나 총장님들은 본인 학교의 인원을 늘리는 것이 학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판단을 하신 걸 텐데요. 예. 실질적으로 현실에 그런 이면에 여러 가지 교수요원이나 강의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가하면서 좀 부풀려진 보고가 그렇게 지금은 정부의 근거로서 이용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실제 그런 현장에 있었던 교수님들이 이제는 솔직한 이야기, 국민들한테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리는 것은 방법론적으로도 어렵고 부실의대를 양산할 수 있다라는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재인 정부도 그때 이런 비슷한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는 매년 400명씩 10년간 늘리겠다는 거였잖아요. 예,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거랑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매년 400명씩 10년이면 4,000명입니다. 4,000명. 예. 예. 그렇기 때문에 400명이라는 수용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도 400명 중에서 50명, 100명은 의사과학자로 하겠다. 이게
단계적이었다. 네, 그래서 모든 정책은 아, 그리고 변화를 가져오려면은 점진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의료계에서 그런 푸념을 합니다. 2020년에 민주당안이 차라리 그때 받을 걸. 그랬으면 이런 대란이 네. 없었을 걸.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오히려 민주당의 그 400명이라는 것은 수용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정부에서 특히나 구정 전날에 뭔가 구정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2,000명을 발표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사교육 시장 강화됐고요. 그렇죠. 초등 네. 입시반 성행하고 있고요.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가고 있고 이공계 공동화 현상. 즉 우리 지금 뭐 연세대 반도체학과에서도 지금 등록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기존에 있었던 과학기술의 R&D 그리고 인재 육성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허수로 반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의 인재 육성 차원에서도 정책을 한순간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쥐락펴락하는 게 오히려 의료계의 생태계 그리고 이공계와 과학계 생태계는 매우 해악이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꼭 보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뭐 응급실 뺑뺑이랄지 소아과 오픈런이랄지 지방의사 부족이랄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다 현실을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단계적인 증언이든 윤석열 정부도 이게 뭐 2,000명, 15,000명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확 늘릴 수 있을지 그리고 총선 전에 이렇게 말만 하고 나중에는 또 용두사미가 될지도 모를 것 같기 때문에 이건 그 시스템, 의료 시스템을 그러면은 하여간 의사 수는 늘리기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것과 더불어서 의료 시스템은 그러면 더불어서 어떻게 어느 정도 늘리고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실제로 예. 지금 매년 3,000명의 의사들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다들 이 젊은 의사들이 피부 미용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냐. 윤석열 정부 지난 2년간 그런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서 말만 하고 실행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수 의료 영역에서 의사들이 점점 더 빠져나가고 있고 지역도 의사 한 명 구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정말 진정성 있게 의료 개혁을 하려는 윤석열 정부였다면 그런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뭔가 실질적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제시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지금 없이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총선 앞두고 2,000명이라는 것만 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과연 이 정부가 정말 필수 의료 패키지를 통해서 필수 의료를 강화하려는 거 맞아? 아니면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포퓰리즘으로 지금 작동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의 구분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동안에 꾸준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국민들이 원하는 예. 제대로 된 의사를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로는 의사 추계에 대한 그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거버넌스가 우리나라에 필요합니다. 2020년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너무 의사 정원 확대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적으로 손실되는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러면 어떤 지표로 어떻게 앞으로 미래 의료에서 의사를 뽑을 것이냐에 대한 제대로 된 추계들이 필요한데 전문가들이 모여서 집단지상으로 지표를 가지고서는 어떤 논의를 할 것이냐에 대한 거버넌스를 먼저 구축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의 의료개혁에서는 공공이라는 키워드가 빠졌습니다. 공공이라는 키워드가 빠졌다. 예,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이냐.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것이거든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가적 의료 재난이 있을 때 결국에는 공공의 역할이 매우 컸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교육 체계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의대생들이 수능 봐서 또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과대학 입학하고 결국에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똑똑한 친구들인데 6년간 배우는 것은 의료 기술뿐이라는 거죠. 의사가 사회적 책무성으로 지역사회에서 어떤 의료의 역할을 할 것이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을 받고 그런 고민을 하고 면허를 따고 나와서 내가 어느 지역에 와서 어떤 의료를 구현할 것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적인 오히려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